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표일을 8일 앞두고 여론조사 판세가 또 한 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안철수 후보가 한때 1위까지 올라가서 안철수 대 문재인 양강구도로 줄곧 한 달쯤 가다가 한 2주 전부터 즉 TV 토론이 본격화되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40% 선에서 고정되고 3위인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론조사 발표, 즉 5월 3일에 조사한 것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표할 수 있게 되고 그 뒤에 한 일주일 동안은 여론조사를 하긴 하더라도 언론에 발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발표에서는 지금 추세대로 가면 홍준표, 안철수 후보 두 사람의 지지율이 비슷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위인 문재인 후보와 2위 후보 간의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지금 보면은 40대 20, 무려 20%포인트 차이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위 싸움이 관심사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안철수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 두 분 다 그 진영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고 믿고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른바 반문재인 단일화 또는 반좌파 단일화, 이 김종인 씨가 국민의당에 들어가서 추진하고 있는 이 단일화 작업은 거의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우선 촉박한 데다가 그 방법론도 애매하고 무엇보다도 안철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와는 같이 가지 않겠다. 탄핵 반대 세력과는 손잡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거기에 응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일화, 반문재인 단일화는 아마 성사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어제 이 홍준표 후보는 서울 코엑스 삼성동에서 이 대중 강연회를 했습니다. 그 대중 강연회를 우리가 조갑지 TV에서 녹화로 지금 실어 놓고 있습니다만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대중 강연은 또는 대중 연설은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근데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큰 힘 중에 하나가 대중 연설 능력입니다. 저도 1971년 박정희, 김대중 두 사람이 부산에서 대중 강연으로서 표를 호소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김대중 당시 후보의 강연을 듣고 감탄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말을 쓰는 사람으로서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세월이 지나서 박정희 대통령의 당시에는 좀 몸이 건조했던 연설을 다시 들어보니까 정말 말을 잘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연설을 하면서 이 나라를 이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고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분은 대한민국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박정희의 연설은 당시에는 재미가 없었지만은 역사를 향한 연설이다 또는 예언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연설이 위대한 역사에 남는 연설은 사람들을 당장 감동시키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전제를 하고 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연설을 들은 소감을 말씀드린다면 이 연설은 한 40분 동안 했는데 자신의 이야기,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재미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있죠. 남이 써준 것을 읽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청중들이 대부분이 압니다. 그리고 이 홍준표 후보는 유머 감각이 있습니다. 아주 드문 자질이죠. 유머 감각이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좀 편하죠. 이분이 최근 한 TV 토론회에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편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 종편은 종일 편파 방송이다. 종일 편파 방송을 줄여서 종편이라고 한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화를 내지 않고 폭소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게 유머의 힘입니다. 유머는 생각을 다르게 가진 사람이라도 그분의 적개심을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머가 살아있는 정치는 살벌하지가 않죠. 또 유머 감각이 있는 정치인들이 성공한다는 그런 원칙도 하나 있습니다. 그 며칠 뒤에 어떤 지인이 저를 만나더니 당신은 홍준표 후보한테 저작권료를 청구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가끔 그 언론사 앞에서 종편이 무슨 약자인지 아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종합편성이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 종일 편파 방송의 약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홍준표 후보는 자신이 경비원의 아들 그리고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을 경상도에서 까막눈이라고 그러는데 까막눈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내세우면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세종대왕이 아니고 내 엄마다. 나를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나라에 태어난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강경하게 보이지만은 나는 배경이 없어서 내 힘으로만 힘만 믿고 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보인다. 그러나 서민들에게는 부드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당당한 서민 대통령이라는 말을 아주 내세웠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는 아마 지금까지 보수적 정치인 중에서 사석에서는 했지만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이번에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종합 편성을 종편이라고 야유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언론, 검찰, 노조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특히 이 사형제를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사형제가 있습니다만은 98년 이후에 대통령 실제로 사형 허가 서명은 법무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선 이후에 사형을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60명 넘는 살인범들이 사형 확정 선고를 받고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60여 명이 죽인 사람의 통계를 한번 제가 내본 적이 있는데 2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것을 딱 들어보면은 기득권, 특권층 비판을 많이 합니다. 특권층 비판. 저도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이번 탄핵 사태로 선동 언론, 정치검찰, 귀족노조, 제왕적 국회 이게 4대 특권 세력임이 확인되었다. 이 사람들은 법 위에 노는 사람들이다. 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억울한 대통령까지 이렇게 탄핵시키고 구속시킨다. 이들을 저는 신종 양반 계급이라고 했습니다. 이 4대 특권층을 개혁하는 것이 한국 보수 세력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야 한국 보수 세력이 개혁을 반대하는 수구 세력이 아니고 부패 세력도 아닌 문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하여야 젊은 사람들의
동조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저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대통령 후보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하는 이야기의 무게는 저와 같은 사람이 대중집회에서 하는 이야기와는 질이 다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이 검찰 비판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문재인 눈치를 보는 검찰이 한 짓이다. 지금 건강이 나빠져 있는데 옥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놓고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 개혁을 그 방법으로서 경찰에 구속영장 청구권을 주겠다는 이런 제도 개혁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검사 출신이 하기 힘듭니다. 보통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들은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는 이 독특한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이것을 바꾸는 것을 반대합니다. 특히 경찰에 수사권의 일부를 주는 것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검사 출신인 이 홍준표 대통령 후보의 이 이야기는 아주 파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지금 홍준표 후보의 이 연설에 주로 감동하는 사람들은 주로 보수층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또 이런 홍준표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너무 거칠다, 무례하다, 여성 비하다, 막말이다, 비호감이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갤럽 조사에 보면은 TV 토론을 못한 사람 2명으로 이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분류되고 있습니다. 잘한 후보로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후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어떤 분석 결과라기, 평가 결과라기보다는 이 한국 사람들이 어느 사람을 좋아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잘했다고 이렇게 믿고 싶어 하는, 또 싫어하면은 그 사람이 잘한 것까지도 부정하려고 싶어 하는 그 심리의 반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좋아하더라도 나쁜 점을 알아야 하며 싫어하더라도 좋은 점을 알아야 한다.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만 인간이 2눈을 갖고 있는 것은 양쪽을 다 봐야 된다는, 싫은 점, 좋은 점, 겉과 속을 다 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선거판에서 그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어제 무너진 당을 껴안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10일 동안에 9일이죠. 오늘까지 보면 9일 동안에 과연 홍준표 후보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수치적으로는 상당히 그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홍준표 후보 진영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결국은 보수를 넘어서 중도 후보까지 하면은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싸우는 분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객관적인 실적으로 나타나려면은 보수를 넘어서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 기반인 이 중도표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그 중도표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적 포인트로서 기득권 세력을 혁파한다, 개혁한다 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까막눈의 아들이었다, 경비원의 아들이었다, 5월 9일에는
경비원의 아들이 대통령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젊은 층이 불만인 소위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개혁을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특권층이죠. 특권층. 그게 바로 언론, 검찰, 노조 이렇게 딱 잡고 있습니다. 귀족 노조다. 강성 노조다. 이 노조 공격에 집중하고 있는데, 어제 강연회에서는, 어제 연설회에서는 이 홍준표 후보의 부인까지 마이크를 잡고 종북 좌파, 귀족 노조, 정교조를 혁파하겠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혁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부창부수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특권층 개혁 또는 기득권층 개혁, 노조, 검찰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이 메시지가, 홍준표 후보의 메시지가 보수를 넘어서 중도, 젊은 층까지 얼마나 확산되느냐에 따라서 홍준표 후보의 당선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